전세 끼고 매매할 때 이건 모르면 호구 잡힙니다. 부동산 주의사항.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올 상반기 거래량을 이끌어왔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폐지되는 등 대출 완화 기조에서 강화. 기조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횡보합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봄 이사철에는 전세 수요 증가로 현재 전세 매물이 매우 적은 단지일수록 전세 수급의 불균형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해 전세 가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가율이 높아지면 내 집 마련 수요뿐만 아니라 갈아타기 수요와 투자자에게도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금보다 금리가 더 안정화되고 내년의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매수 심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전세 끼고 매매를 하는 일명 갭 투자의 수요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전세 끼고 매매를 하면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갭 투자는 하나의 투자의 방식일 뿐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소한 체크해야 할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매 가격이 중요하다. 갭 투자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갭이 적은 아파트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는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IMPUT 지출을 줄이고 OUTPUT 수익을 늘리는 것이죠. IMPUT의 가장 큰 핵심은 얼마나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하느냐, 얼마나 실투자금을 줄이냐입니다. 그런데 갭이 적은 아파트 중에는 실투자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동급 수준의 다른 아파트보다 매매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 3억, 전세 가격 2.5억인 A아파트가 있고 매매 가격 3.2억, 전세 가격이 2.9억인 B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A아파트는 실투자금이 5천만 원이 발생하지만 B아파트는 실투자금이 3천만 원만 필요하죠.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투자금이 4천만 원이라면 투자할 수 없는 A아파트보다는 투자가 가능한 B아파트에 눈길이 쏠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B아파트는 비슷한 조건동 층양, 수리 여부 등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2천만 원 정도가 높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2년 후에 5천만 원 상승해서 A와 B 모두 3.7억에 매도를 했다면 A아파트는 세전 7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B아파트는 5천만 원의 수익만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A아파트는 5천만 원 IMPUT에 7천만 원의 OUTPUT 발생한 반면 B아파트는 3천만 원 IMPUT에 5천만 원의 OUTPUT 발생한 거죠. A아파트의 수익률은 140%이지만 B아파트는 166% 정도의 수익률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익률만 본다면 B아파트가 높죠. 그러나 수익은 A아파트가 더 높습니다. 그럼 다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4천만 원이라면 B아파트를 매수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A아파트를 내고해서 4천만 원에 맞출 수 있게 전략을 짜거나 4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이 들어가는 일반 가격 내지 저렴한 다른 아파트를 다시 찾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A. 전세 가격이 높으면 역전세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B아파트를 매수했는데 2년 동안 가격은 오른 반면 전세 가격은 1천만 원 밖에 오르지 않아 2.6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전세 세입자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반환해야겠죠. 바로 역전세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세 가격이 2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 2.8억 이상 된다면 역전세의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 후의 시장 상황까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기 전 전세 가격이 일반 다른 전세 가격보다 더 높은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즉, 할 수 없는 것에 시간을 쓰기보단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3. 전세 만료 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계약 못한다. 전세 매물은 매매 매물보다 공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매매는 국내 외경제, 정책,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전세는 매매와 달리 모두 실거주자 수요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지역 내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죠. 전세 매물 공급은 크게 입주 물량과 재고 물량으로 나눠집니다. 재고 물량은 기존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집주인이 이사를 하면서 전세로 나온 매물 등을 의미하는데요. 재고 물량은 증감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물이 점점 많아지네 점점 감소하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반면 입주 물량은 입주 시점에 폭탄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매물의 규모가 재고 물량과는 상대가 되지 않죠. 게다가 입주율이 낮은 단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는 전세 가격 영향을 미쳐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개인적 사유로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시까지는 전월세 등 세를 놓아야 하는데 동시에 많은 물건이 시장에 풀리다 보니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변 구축과 비슷한 수준까지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면 같은 가격이면 신축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축의 수요가 신축으로 이전되면서 구축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따라서 갭 투자를 할 때 보유 기간 동안의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산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투자 케어반에서 제 멘티분들의 임장 보고서를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칼럼을 썼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갭 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